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부터는요. 네 번째 대단원의 이야기를 새롭게 나눕니다. 네 번째 대단원은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1학기 마지막 사회 내용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문화는 어떻게 발전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을 공부해요. 3개의 중단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 이야기, 경제가 성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경제 성장은 어떠한 그림자를 만들어 두었을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번에도요, 짤막한 만화부터 보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경제 성장으로 좋아진 점만 있는 것은 아니야. 맞아. 빈부격차, 자원 고갈, 노사 갈등 같은 걸 말하는 거지? 오, 제법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바로 자원 전략이야. 그런 쪽으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소에서 많은 메탄가스가 나온다니까 그걸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연구하기. 그래, 소에게 방귀 채집하는 건 너밖에 못하겠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경제가 성장했으나 그림자가 생기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경제의 성장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성장했는데 문제점만 있을 리는 없죠. 좋은 점도 있어요. 따라서 경제 성장이 어떻게 좋은 점을 만들었고 어떠한 문제점을 또 만들었는지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은요.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졌고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 이런 것이 경제가 성장한 덕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요, 또 문제점도 일어났대요. 요게 더 중요해요. 빈부격차. 가난하고 부유한 차이가 커졌어요. 부자는 더 부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있어요. 자원이라는 건 대체로 그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쓰다 보면은 언젠가 바닥나 라고 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게 경제 성장의 결과 더 심각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회사를 세운 기업가 간의 갈등이 또 발생하기도 했고요. 환경이 파괴되는 식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식의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도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인간보다 물질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대요. 게다가 세대 간의 갈등도 문제점으로 발생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 사용과 관련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영 컴퓨터가 낯설고 사용이 불편해요. 선생님의 엄마, 아빠만 해도요, 컴퓨터 잘 사용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만 해도 컴퓨터 사용을 엄청 많이 해. 게다가 선생님 자식은 컴퓨터를 훨씬 더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경제 성장에 따라서 세대 간에는 똑같은 것을 두고도 서로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이용하는 식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 문제가 많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우리는요, 빈부격차, 자원 고갈, 노사 갈등 3가지만 꼽아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빈부격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빈부격차라고 하는 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중산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소득이 아주 적은 저소득층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가리켜요. 단어가 좀 어렵죠? 일단은 중산층이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지 그 뜻부터 설명드릴게요. 사회적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 문화적 수준이 중간 정도 되는 집단, 매우 수준이 높은 집단도 있고요. 매우 수준이 낮은 집단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을 묶어서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야? 이렇게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줄어들어. 이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건 이 사람 중에 일부는 위로 올라갔고 일부는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중간층은 없고 위, 아래 이렇게 차이가 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빈부 격차가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빈부격차가 어떤 문제점을 또 일으키냐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져요.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더 잘 살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더 살기 어려워지므로 소득이 높은 사람과 소득이 낮은 사람 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요. 좋은 직장에 취직되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에서는 뛰어난 인재를 자기 직장에서 이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학력이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뽑곤 해요. 근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요, 워낙에 학원을 보낸다거나 뭐 과외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요, 공부를 많이 시켜요. 그 결과 좋은 대학에 쉽게 입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좋은 대학에 입학했으니까 부유한 사람이 또다시 부유해질 수 있도록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공부할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요.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없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서 돈을 그만큼 적게 벌거나 못 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난해지겠죠.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한 빈부격차가 커진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자원 고갈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자원을 가져다 썼을 거예요. 그렇죠?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냈고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원을 더 많이 썼겠죠. 바로 그렇게 경제 성장으로 자원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자원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져 있는데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자원을 사용하는 바람에 자원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자원을 딱 얻어내기가 힘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원이 부족하여 물건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원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이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족한 자원을 이용해서 물건을 조금 만들었어요. 물건이 조금밖에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원 고갈은요, 단순히 자원이 부족해요 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 문제도 일으키고요. 조금의 자원으로 조금의 물건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이 엄청 비싸지는 문제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앞에서 봤던 빈부격차와 관련해서 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냐면요.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럼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야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도 그 물건을 사서 생활에 이용하겠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분명히 필요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요. 물건의 값이 너무 비싼 까닭에 제대로 사서 쓸 수도 없게 돼요. 이러한 식의 문제가 또 연결지어서 더 발생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갑시다. 노사 갈등이라는 거 조금 단어가 어렵죠? 이 노사 갈등은요.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로자라고 표현을 바꾸기도 해요. 그 다음에 회사를 이끌어가는 기업가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걸 가리키는데요. 어떤 식의 모습으로 노사 갈등이 일어나곤 하냐면요. 근로자들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일을 하지 않아요. 파업을 한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교재에는 파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림으로 담겨져 있기도 해요.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만들어질 물건이 제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건이 제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때 그 물건을 사서 쓸 수 없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기업가도요.
치사하게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예 회사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우, 나 이제 회사 운영 안 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기업가는 자기가 문 연 회사이다 보니까 자기만의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 문을 닫았어? 그럼 회사가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럼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회사에 다니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서 우리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못 버시네? 우리 부모님이 번 돈으로 우리 가족은 그동안 생활해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돈을 못 벌면 우리 가족은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겠네요. 이런 식의 문제가 노사 갈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와 기업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러한 노사 갈등이 일어나곤 하는 거예요. 회사는 물건을 생산하지 못해서 손해를 입을 수 있고요. 근로자는 일을 하지 못해 월급을 받지 못할 수 있는 피해가 각각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겠죠. 실제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또 새로운 이야기와 관련 지어져서 설명이 이루어지거든요. 기다리셔야 돼요. 일단은 선생님과 함께는 여기까지만 개념학습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한 개념학습의 내용은요. 경제가 성장했더니 좋은 점만 나타난 게 아니라 문제점도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점 공부했어요? 빈부격차가 커졌어요. 자원 고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노사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 가지 문제점 꼽아서 살펴본 겁니다. 다시 잘 정리되었죠? 개념학습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요. 경제 성장의 그림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앞에서는요. 경제 성장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세 가지 꼽아서 공부했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죠? 자원 고갈, 빈부격차, 노사 갈등 세 가지 공부했잖아요. 지금부터는요. 이러한 문제점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요거부터 볼게요. 빈부격차 문제를 왜 해결해야 합니까? 까닭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을 줄여야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니까 사람이에요.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잖아요. 가난하게 살든 밥도 못 먹고 살든 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고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는요. 어떠한 식으로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냐면요. 일자리를 지원해줘요. 왜? 쌤이 앞부분 설명할 때 이러한 설명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서 학교도 못 다니고 그 바람에 제대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제대로 돈을 못 벌면서 더욱 가난해지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본인 스스로는 생활에 필요한 돈을 당장에 벌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라는 걸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죠. 옷은 입고 살아야죠. 겨울에 보일러는 틀고 살아야죠.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어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양육비,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기도 해요. 이제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럼 자식들을 또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럴 때 이제 가난한 경우에는 제대로 비용이 없어서 키우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 시키는 그런 일이 나타나곤 하기 때문에 양육비, 학비 같은 걸 지원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요. 선생님이요. 하나 더 알려주기 위해서 궁금해요. 코너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알려줄 내용은요. 바우처 제도라는 거예요. 복지 이용권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도대체 바우처 제도는 뭘까요? 설명해 드릴게요. 바우처라고 하는 건요. 정부의 재정으로 이러한 복지 이용권을 발행해서요.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왜 카드 같은 게 있어요.
요 카드에는 일정 금액의 돈이 저장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카드에 저장되는 돈만큼 자유롭게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가 대표적입니다. 문화 바우처도 있는데요. 문화 바우처는 문화를 누릴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이 문화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 책 등을 구입하는 걸 돕기 위하여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예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임대료가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에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달이 월세를 내면서 살아가는 저소득층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A씨가 있는데요. A씨의 한 달 월급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은 아니다. 한 50만 원으로 조금 깎아버릴게요. 정말 소득이 적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A씨와 A씨의 가족이 살아가고 있는 집의 월세는 한 달에 60만 원인 거예요. 이 집에 살기 위해서는 매달 60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A씨는 열심히 일을 해봤자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임대료가 소득보다 많을 경우에 그 집을 빌린 임대료의 일부를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제도를 여러 바우처 종류 중에서도 주거급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층은 영화 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요.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영화를 봐? 책 한 권 사서 읽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문화 바우처라는 거를 또 발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설명에 적혀져 있다시피 문화를 누릴 기회가 적은 사람들에게 문화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부담해 주는 걸 가리켜요. 이런 게 바로 바우처 제도, 빈부격차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원 고갈 문제는 왜 해결해야 합니까?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꼭 필요하니까요. 이 자원이 고갈되면 더 이상 물건을 만들지 못하고, 물건을 만들지 못하면 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해요. 따라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해야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새로운 자원 개발해야죠.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원을 아껴 써야죠. 아무리 아껴 써도 결국엔 자원은 그 양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 고갈이 되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아껴 써서 고갈의 시기를 늦춰야 되고요. 언젠간 고갈될 자원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노력을 통해서 자원 고갈 문제를 조금씩은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원을 아껴 쓰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전등을 끕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전원을 끕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걸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요. 연료비만 절약하는 게 아니라 교통량이 줄어들어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뿜어내는 배기가스도 줄어들어요. 게다가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의 양도 줄어들어요. 두루두루 좋은 게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네요. 여러분이 실천해야 되는 대표적인 노력이죠. 다음 갈까요? 자, 이번에는요. 노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노사 갈등을 해결하게 되면은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는 개인,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면 이제 개인, 기업, 국가 모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기도 하는 노사 갈등은 해결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노사 갈등이 조금은 해결될 수 있냐면요. 근로자와 기업가가 대화를 많이 나눌 필요가 있어요. 노사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근로자, 기업가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왜 상대방이 저러한 주장을 하는지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화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자 단체, 기업가 단체, 정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요.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노사정위원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노동자, 근로자라고 표현 바꿔도 되죠? 사는 사용자, 기업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은 정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노동자, 기업가, 정부, 요 셋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실제로 있어서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할 때 요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대화도 나누고 회의도 열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던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요,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해결이 된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는지, 또는 이러한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경제성장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 점, 빈부격차가 줄어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모습이죠. 자원 고갈 문제가 해결돼 지속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에너지 부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죠. 노사 갈등이 해결됐다라고 한다면 근로자와 기업가가 협력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제품을 기업이 만들어내면은 그 기업이 발전하면서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또 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노사 갈등이 해결되면요, 기업은 기업대로 그 기업과 관련된 근로자, 기업가도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정리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해결된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표현 방법, 신문 만들기 살펴볼게요.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해결된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죠. 여기 앞에 와서 공부한 내용과 연관지어서 상상하시면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모두가 하고 싶은 걸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또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많아진 그러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자원 고갈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한 내용을요, 신문으로 만들어 보면은 여러분이 상상한 미래의 모습이 잘 표현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뭐 이러한 신문의 틀을 가지고서 신문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미래의 신문, 신문은 이름이 좀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 이름도 만들어 보시고요. 그 신문 안에 주요 뉴스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소개할지, 노사 화합이 이룬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또 기사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각각 고민하고 고민한 결과를 담아서 신문을 완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과 함께 새롭게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3가지를 어떠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개념 강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